30년이었다. 윤태수는 퇴직 증서를 받아든 그날 그 사실을 실감했다. 사무실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액자 속 젊은 자신의 모습과 지금 유리창에 비친 백발의 얼굴 사이에는 30년이라는 시간이 가로놓여 있었다. 회사는 그에게 감사패와 함께 퇴직금 통장을 건넸다. 58, 정년까지 2년을 남기고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으로 밀려난 나이였다. 고생하셨습니다, 부장님. 후배들이 건넨 인사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형식적이었다. 태수는 그들의 눈빛에서 안도를 읽었다. 한 자리가 비었으니 누군가는 올라갈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니 입안이 씁쓸했다. 회식 자리에서 소주를 몇 잔 마시고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그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다. 거리는 여전히 밝았고 사람들은 바빴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 흐름 밖에 있었다. 집에 들어서자 아내 미정이 거실에 앉아 드라마를 보고 있었다. 왔어요? 그녀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물었다. 응. 태수는 짧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옷을 벗고 침대에 누우니 천장이 낯설었다. 이제 매일 이 천장을 볼 것이다. 아침 7시 알람도, 출근길 지하철도, 회의실의 답답함도 이제 없다.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해야 할 텐데 가슴 한편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태수는 평소 습관대로 6시 반에 눈을 떴다. 잠옷 차림으로 거실로 나가니 미정이 아침을 차리고 있었다. 일찍 일어났네요. 이제 좀 늦잠 자도 되는데. 미정의 말에 태수는 어색하게 웃었다. 그래도 몸이 알아서 일어나네. 밥상에 마주 앉았지만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다. 미정은 반찬을 집어주며 오늘 뭐 할 거예요? 라고 물었다. 글쎄, 집에서 좀 쉬어야지. 태수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지만 사실 아무 계획도 없었다. 아침을 먹고 소파에 앉았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오전 방송은 주부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뿐이었다. 요리, 건강, 육아. 태수는 채널을 돌리다가 그냥 껐다. 책을 읽으려 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다. 핸드폰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다. 시계를 보니 겨우 10시였다. 하루가 이렇게 긴 것인지 처음 알았다. 미정은 설거지를 마치고 외출 준비를 했다. 친구들이랑 점심 먹고 올게요. 저녁은 밖에서 먹고 와도 돼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갔다 와.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은 완벽하게 조용해졌다. 태수는 다시 침실로 들어가 누웠다. 천장을 보다가 눈을 감았다. 잠이 올 것 같지 않았지만 어느새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깨어나니 오후 2시였다. 입안이 텁텁하고 몸이 무거웠다. 일어나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봤다. 거울 속 남자는 피곤해 보였다. 쉬었는데도 피곤하다니. 아이러니했다. 커피를 내려 마시고 거실 창가에 섰다. 아파트 단지 앞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평일 낮. 이렇게 한가한 풍경을 본 것이 얼마 만인지 몰랐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다. 매일이 비슷했다. 아침에 일어나고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을 읽다가 낮잠을 자고 저녁을 먹고 잠들었다. 미정은 이제 좀 쉬라며 달랬지만 태수는 점점 불안해졌다. 이게 앞으로 20년, 30년 계속될 일상이라는 생각이 들자 숨이 막혔다. 하루는 미정이 말했다. 당신, 요즘 너무 집에만 있는 것 같아요. 운동이라도 좀 해요. 건강도 챙기고.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뭘 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때 친구 석훈이 전화를 걸어왔다. 야, 태수야. 나 요즘 수영 배우는데 괜찮더라. 너도 한번 와봐. 석훈은 태수보다 2살 많았고 1년 전에 퇴직했다. 처음엔 태수처럼 무료하게 지냈지만 요즘은 나름 활기차 보였다. 수영? 나 물 무서운 거 알잖아. 태수는 웃으며 거절했다. 그래서 더 해야지. 나도 처음엔 발 동동 구르기만 했어.
근데 배우고 나니까 재밌더라고. 그리고 거기 사람들도 좋아. 같이 커피도 마시고 그래. 심심하게 집에만 있지 말고 나와. 석훈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권하는 것 같았다. 이틀을 고민하다가 태수는 석훈이 다니는 수영장을 찾아갔다. 아파트 단지 근처에 있는 실내 수영장이었다. 로비에 들어서니 염소 냄새가 코를 찔렀다. 석훈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왔구나. 자, 일단 접수부터 하고. 수강 신청을 마치고 탈의실에서 수영복으로 갈아입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몸이 낯설었다. 배가 나오고 가슴은 처지고 팔다리는 가늘었다. 이 나이에 수영이라니. 태수는 쓴웃음을 지었다. 수영장에 들어서는 순간 태수는 숨을 멈췄다. 그녀가 보였다. 수영 강사였다. 검은색 수영복에 긴 머리를 묶은 젊은 여자. 그녀는 수영장 가장자리에 서서 회원들에게 자세를 교정해주고 있었다. 발차기 좀 더 세게요. 네, 좋아요. 밝고 경쾌한 목소리가 물소리와 섞여 울려 퍼졌다. 태수는 그 목소리에 시선을 빼앗겼다. 석훈이 그의 팔을 잡았다. 저기가 우리 강사님이야. 서린 강사님. 젊은데 실력은 진짜 좋아. 서린. 그 이름이 태수의 귓가에 맴돌았다.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회원님이시죠? 서린이 다가왔다. 가까이서 보니 더 젊어 보였다. 아마 20대 후반쯤 될 것 같았다. 그녀의 눈은 초승달처럼 휘어졌고 미소는 환했다. 태수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다. 네, 윤태수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전 서린이에요. 수영 처음이세요? 네, 처음입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배우시면 돼요. 일단 물에 익숙해지는 것부터 시작할게요. 서린은 친절하게 설명했다. 태수는 그녀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그저 그녀의 얼굴을 보고 있었다. 첫 수업은 물에 얼굴을 담그는 것부터 시작했다. 태수는 숨을 참고 물속에 얼굴을 넣었다가 바로 올렸다. 좋아요. 조금씩 시간을 늘려보세요. 서린이 등을 토닥였다. 그 손길이 따뜻했다. 태수는 괜히 얼굴이 붉어지는 걸 느꼈다. 물속이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1시간의 수업이 금방 지나갔다. 탈의실로 돌아와 옷을 갈아입으며 태수는 거울 속 자신을 봤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뭔가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느낌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태수는 기분이 묘했다. 오랜만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서린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그녀의 웃음, 목소리, 물기 머금은 머리카락. 태수는 고개를 저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나이도 어린 애한테. 하지만 부정하려 할수록 그 감정은 더 선명해졌다. 집에 도착했을 때 미정이 물었다. 어땠어요? 괜찮았어. 다시 가볼 생각이야. 태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가슴 속에서는 뭔가 움틀거리고 있었다. 그날 밤 태수는 잠이 오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서린을 떠올렸다. 그녀의 미소가, 목소리가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게 뭐지? 태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설렘이었다. 오래전 잊고 살았던 10대 때나 느꼈을 법한 그 감정. 58배 나이에 다시 느끼게 될 줄은 몰랐다. 태수는 핸드폰을 들어 수영장 홈페이지에 들어갔다. 강사 소개 페이지에 서린의 사진이 있었다. 수영복이 아닌 트레이닝복 차림의 단정한 모습. 그는 한참 동안 그 사진을 바라봤다. 다음 날부터 태수는 매일 수영장에 나갔다. 일주일에 3번인 정규 수업 외에도 자유 수영 시간을 이용했다. 처음엔 수영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라고 스스로를 속였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서린을 보고 싶어서였다. 그녀는 늘 밝았고 친절했다. 회원들 모두에게 그랬지만 태수는 자신에게만 특별히 웃어주는 것 같다는 착각에 빠졌다. 오늘 자세 많이 좋아지셨어요. 서린이 엄지를 치켜 세웠다. 그 한마디에 태수는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석훈이 태수에게 물었다. 야,
너 요즘 왜 이렇게 열심히 다녀? 수영이 그렇게 재밌어. 태수는 어깨를 으쓱했다. 응. 운동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석훈은 빙그레 웃었다. 설마 설인 강사님 때문은 아니겠지. 태수는 화들짝 놀라 부정했다. 무슨 소리야. 내가 그럴 나이가 어디 있어. 그래. 알았어. 석훈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그 눈빛은 모든 걸 알고 있는 것 같았다. 태수는 괜히 마음이 불편했다. 집에서도 달라졌다. 예전보다 옷차림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 낡은 트레이닝복 대신 새 운동복을 샀다. 머리도 자주 감고 면도도 깔끔하게 했다. 미정이 신기하다는 듯 말했다. 운동이 그렇게 좋아요? 확실히 표정이 밝아진 것 같네. 태수는 애써 무심한 척했다. 그냥 몸을 좀 움직이니까 기분이 나아지는 것 같아. 미정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이 집에서 무기력하게 지내는 것보다 밖에 나가 운동하는 게 훨씬 나았다. 그녀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태수는 설인의 SNS를 찾았다. 인스타그램 계정을 발견하고 조심스럽게 팔로우했다. 그녀의 일상이 올라와 있었다. 수영장에서의 사진, 친구들과의 모임, 카페에서 찍은 커피 사진. 태수는 그 하나하나를 들여다봤다.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달까 고민하다가 지웠다. 너무 티나겠지. 그는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매일 밤 그녀의 계정을 확인하는 것이 습관이 됐다. 새 게시물이 올라오면 가슴이 두근거렸고 다른 남자와 찍은 사진이 있으면 묘하게 기분이 가라앉았다. 한 달이 지났다. 태수의 수영 실력은 눈에 띄게 늘었다. 이제 자유형으로 25m를 쉬지 않고 갈 수 있었다. 설이는 진심으로 기뻐하며 박수를 쳐줬다. 대단하세요. 처음 오셨을 때 생각하면 정말 많이 늘으셨어요. 태수는 쑥스럽게 웃었다. 강사님 덕분이죠. 아니에요. 회원님이 열심히 하셔서 그래요. 설이는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 앞에서 태수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졌다. 그는 점점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 그것이 위험한 물살인지도 모른 채 수영장은 태수에게 새로운 세계였다. 매일 아침 7시 그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일어났다. 출근하던 시간보다 이른 시간이었다. 미정은 신기하다는 듯 말했다. 퇴직하고 나서 더 부지런해진 것 같네요. 태수는 웃으며 대답했다. 운동은 아침에 해야 개운하잖아. 거짓말은 아니었다. 하지만 진실의 전부도 아니었다. 그가 서두르는 진짜 이유는 설인이 오전 수업을 담당하기 때문이었다.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수영장에 들어서면 설인이 이미 와 있었다. 안녕하세요, 윤 회원님. 그녀는 늘 밝게 인사했다. 태수는 그 인사 한마디에 하루가 시작되는 기분이었다. 안녕하세요, 강사님. 그는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미묘하게 떨렸다. 설이는 알아채지 못하는 것 같았다. 아니, 알아채지 못하는 척하는 것인지도 몰랐다. 수업은 점점 수준이 높아졌다. 자유형의 기본을 익힌 태수는 이제 배영을 배우기 시작했다. 하늘을 보며 누워 물 위를 가르는 것은 묘한 기분이었다. 힘 빼세요. 몸을 물에 맡기는 거예요. 설인이 태수의 등 아래에 손을 받쳐주며 말했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순간 태수는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회원님, 긴장하시면 몸이 가라앉아요. 편하게 호흡하세요. 설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태수는 눈을 감고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그녀의 손길을, 목소리를, 존재를 온전히 느꼈다. 수업이 끝나면 태수는 일부러 천천히 움직였다. 다른 회원들이 탈의실로 들어가는 동안 그는 수영장 가장자리에서 물장구를 치거나 스트레칭을 했다. 설인이 정리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였다. 그녀는 수영 도구를 정돈하고 수업 일지를 적고 간혹 다른 강사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태수는 그 모든 순간을 눈에 담았다. 그녀가 웃는 모습,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는 모습,
생수를 마시는 모습까지. 어느 날 서린이 먼저 말을 걸었다. 회원님, 요즘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거의 매일 오시잖아요. 태수는 순간 당황했다. 아, 네. 운동이 재미있어서요. 좋아요. 그런 열정이 있으면 금방 실력이 늘어요. 다음 달쯤이면 접영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리는 격려하듯 어깨를 두드렸다. 태수는 그 손길이 오래 남기를 바랐다. 강사님 덕분입니다. 에이, 제가 뭐 한 게 있어요. 회원님이 잘하시는 거죠. 그녀는 겸손하게 웃었다. 태수는 용기를 내 물었다. 강사님은 수영을 얼마나 하셨어요? 저요. 초등학교 때부터 했으니까. 한 20년. 선수 생활도 잠깐 했었어요. 선수요? 네. 중학교 때 주니어, 대표 선발전까지 나갔었어요. 근데 부상이 와서 그만뒀죠. 서린의 얼굴에 잠깐 그늘이 지나갔다. 아, 그랬군요. 아쉬웠겠어요. 처음엔 그랬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좋아요. 회원분들이 실력이 늘 때마다 보람 느껴지거든요. 그녀는 다시 밝게 웃었다. 태수는 그녀의 과거가 궁금했다.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수영장 밖에서도 태수의 일상은 서린을 중심으로 돌아갔다. 그녀의 SNS는 매일 확인하는 습관이 됐다. 새 게시물이 올라오면 몇 번이고 들여다봤다. 어느 날 서린이 카페에서 찍은 사진을 올렸다. 라떼 위에 하트 모양 라떼 아트가 있었다. 오늘의 힐링 타임, 태수는 그 카페가 어딘지 궁금했다. 다음 날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강사님, 혹시 어제 카페 어디셨어요? 커피가 예뻐 보이던데. 서린은 놀란 듯 물었다. 어떻게 아셨어요? 아, SNS에서 봤어요. 태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아, 팔로우 하셨구나. 거긴 수영장 근처 블루밍이라는 카페예요. 커피도 맛있고 조용해서 자주 가요. 그날 저녁, 태수는 그 카페를 찾아갔다. 작은 골목 안에 있는 아담한 카페였다. 안에 들어가니 따뜻한 조명과 잔잔한 음악이 흘렀다. 서린이 좋아할 만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태수는 라떼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다. 핸드폰을 꺼내 서린의 사진을 다시 봤다. 그녀가 앉았을 자리가 어디일까? 그녀가 마셨을 커피를 나도 마시고 있다는 사실이 묘하게 설렜다. 태수는 스스로가 우스웠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수영 실력이 늘면서 태수는 자신감도 생겼다. 거울 앞에 서는 것도 예전보다 덜 불편했다. 몸에 근육이 조금씩 붙었고 뱃살도 줄었다. 미정도 알아봤다. 운동 효과가 확실하네요. 얼굴도 좀 갸름해진 것 같아요. 그래? 태수는 일부러 무심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기뻤다. 그는 거울 앞에서 혼자 자세를 확인하고 새 운동복을 샀다. 좀 더 핏이 좋은 것으로 서린이 알아볼까 싶어서였다. 그리고 정말로 서린이 알아챘다. 회원님, 요즘 완전 달라지셨어요. 체형도 좋아지시고 수영도 진짜 많이 늘으셨어요. 그렇게 보여요? 태수는 애써 담담하게 물었다. 네. 처음 오셨을 때랑 비교하면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정말 열심히 하신 게 보여요. 서린은 진심으로 칭찬했다. 태수는 그 말 한마디에 지난 2달의 노력이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10대처럼 얼굴이 붉어졌다. 강사님 덕분이죠. 에이, 또 그러시네. 회원님 노력이 제일 크죠. 그녀는 환하게 웃었다. 태수는 점점 대담해졌다. 수업이 끝나고 나면 간혹 서린에게 말을 걸었다.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처음엔 거절당할까봐 떨렸지만 서린은 의외로 쉽게 승낙했다. 좋아요. 근데 저 다음 수업이 있어서 10분 정도만 가능한데 괜찮으세요? 물론이죠. 태수는 기뻐 어쩔 줄 몰랐다. 수영장 로비에 있는 카페테리아에서 둘은 커피를 마셨다. 서린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태수는 라떼를 주문했다. 수영 말고 다른 취미는 없으세요? 서린이 물었다. 글쎄요.
요즘은 수영밖에 안 하는 것 같네요. 그럼 전에는 뭐 하셨어요? 회사 다닐 땐 일밖에 몰랐죠. 퇴직하고 나니까 할 게 없더라고요. 태수는 솔직하게 말했다. 그럼 수영이 잘 맞으신 거네요. 저도 회원님처럼 열심히 하시는 분 처음 봐요. 과찬이세요. 진짜예요. 어떤 분들은 한두 달 다니다가 안 오시거든요. 근데 회원님은 한 번도 빠지신 적이 없잖아요. 설이는 감탄하듯 말했다. 태수는 속으로 생각했다. 당신을 보러 오는 건데 어떻게 빠져? 커피를 마시는 10분이 너무 빨리 지나갔다. 설인이 시계를 보며 일어났다. 아, 이제 수업 들어가야 해요. 오늘 즐거웠어요. 저도요. 다음에 또 커피 마셔요. 좋아요. 그녀는 밝게 웃으며 수영장 안으로 들어갔다. 태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식어버린 라떼를 홀짝이며 방금 전의 대화를 되새김질했다. 그녀의 말투, 웃음소리, 표정 하나하나가 선명했다. 집에 돌아가는 길, 태수는 발걸음이 가벼웠다. 며칠 후, 태수는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 블루밍, 카페에서 산 쿠폰이었다. 10,000원짜리 5장. 강사님, 이거 받으세요. 수업이 끝나고 태수는 설인에게 봉투를 건네렸다. 이게 뭐예요? 강사님이 좋아하시는 카페 쿠폰이에요. 평소 신세를 많이 져서. 에이, 이런 거 안 받아도 되는데. 설이는 손사래를 쳤지만 얼굴은 밝았다. 그냥 제 마음이에요. 받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설이는 봉투를 받으며 환하게 웃었다. 태수는 그 웃음이 자신 때문이라는 사실에 뿌듯했다. 선물은 그 후로도 이어졌다. 수영 관련 책, 운동 보조 용품, 간식. 태수는 매번 별거 아니에요 라고 말했지만 선물을 고르는 데는 많은 시간을 들였다. 설인의 SNS를 보며 그녀가 좋아할 만한 것을 찾았다. 설이는 처음엔 부담스러워하는 듯 했지만 점차 익숙해졌다. 회원님, 또 이런 거 사오시면 안 돼요. 그녀는 말로는 그렇게 했지만 항상 고맙게 받았다. 석훈이 어느 날 태수를 불러냈다. 야, 우리 술 한잔 하자. 둘은 수영장 근처 고깃집에 앉았다. 소주를 몇 잔 마시고 나자 석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태수야, 너 혹시 설인 강사님한테 관심 있어? 태수는 술잔을 내려놓으며 부정했다. 무슨 소리야. 아니, 요즘 내가 너무 열심히 다니잖아. 그리고 선물도 자주 주고. 그냥 고마워서 그런 거야. 태수야. 석훈은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나도 내 마음 이해는 해. 퇴직하고 허전하고 젊은 애가 친절하게 대해주니까 기분 좋지. 근데 선 넘으면 안 돼. 너한테도 그 애한테도 안 좋아. 태수는 술잔을 들었다. 나도 알아. 진짜 아는 거야? 그냥 운동 열심히 하는 거야. 그뿐이야. 태수는 목소리를 높였다. 석훈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걱정으로 가득했다. 집에 돌아온 태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다. 석훈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선을 넘으면 안 돼.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위험한 선 위를 걷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왔다. 다음 날 아침, 태수는 평소처럼 수영장에 갔다. 설인이 웃으며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그 순간 모든 걱정이 사라졌다. 태수는 대답했다. 안녕하세요, 강사님. 그는 다시 물속으로 들어갔다. 차가운 물이 몸을 감쌌지만 그의 가슴은 뜨거웠다. 석훈의 경고도, 양심의 가책도 이 순간만큼은 잊을 수 있었다. 태수는 헤엄쳤다. 그녀를 향해, 그리고 파멸을 향해. 물속에서 그는 자유로웠다. 아직은. 어느 날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데 설인이 한숨을 쉬었다. 괜찮으세요? 태수가 물었다. 아, 네. 그냥 요즘 좀 고민이 있어서요. 무슨 고민인데요?
괜찮으면 말씀해보세요. 태수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서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사실, 제가 피트니스 센터를 하나 차리고 싶거든요. 센터요? 네. 수영장이랑 헬스장을 같이 운영하는. 근데 자금이 좀 부족해서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났다. 태수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는 물었다. 얼마나 필요한데요? 한 2억 정도요. 제가 3천만 원은 모았는데 대출도 좀 받고 그래도 모자라서. 서리는 고개를 저었다. 태수는 그날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2억. 그의 퇴직금은 3억이었다. 생활비를 제외하면 2억 5천 정도 남아 있었다. 내가 도와줄 수 있어. 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는 합리화하기 시작했다. 젊은 그녀의 꿈을 이루어주는 거야. 투자라고 생각하면 돼. 나도 거기 회원으로 다니면 되고.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미정이는 우리 노후 자금인데. 태수는 그 목소리를 애써 무시했다. 그는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다. 서린의 눈빛이, 그녀의 꿈이 자신을 부르고 있었다. 태수는 물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있었다. 숨을 쉴 수 없는 깊이로. 결심은 생각보다 빨리 섰다. 태수는 다음 날 아침 은행에 들렀다. 창구 직원에게 말했다. 1억을 인출하고 싶습니다. 직원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고액 인출이시라 신분증 확인과 용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 투자입니다. 태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서류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고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했다.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보니 가슴 한편이 무거웠다. 하지만 곧 서린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의 꿈을 이루어주는 거야. 태수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수영장에서 서린을 만났을 때 태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다. 강사님, 저번에 말씀하신 피트니스 센터 말인데요. 네? 서린이 고개를 갸우뚱했다. 제가 투자를 좀 하고 싶어서요. 투자요? 서린의 눈이 커졌다. 네. 1억 정도 가능할 것 같은데 괜찮으시면 받아주세요. 태수는 준비해온 말을 꺼냈다. 서린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정말요? 진심이세요? 네, 진심입니다. 좋은 사업 같으니까요. 와,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큰 돈을. 서린은 당황한 듯 손을 흔들었다. 태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저도 퇴직하고 할 일이 없는데 좋은 사업에 투자하면 보람도 있을 것 같아서요. 진짜 감사해요.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서린의 목소리가 떨렸다. 태수는 그녀의 감격한 표정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보답은 무슨. 사업 잘 되면 그게 보답이죠. 당연히 계약서 쓰고 정식으로 할게요. 이자도 드리고요. 그건 나중에 천천히 상의하죠. 태수는 손을 저었다. 사실 그에게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었다. 서린과의 관계였다. 그녀의 삶에 자신이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태수가 원하는 전부였다. 일주일 후 계약서를 작성했다. 서린은 변호사를 통해 정식 투자 계약서를 준비했다.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태수는 말했지만 서린은 고집했다. 아니에요. 이건 꼭 해야 해요. 회원님께 피해 드리면 안 되니까요. 계약서에는 투자금 1억 원, 예상 수익률, 배당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었다. 태수는 꼼꼼히 읽지 않았다. 숫자보다 서린의 진지한 표정이 더 중요했다. 도장을 찍으며 그는 물었다. 센터는 언제쯤 오픈 예정이에요? 빠르면 석 달, 늦어도 반년 안에는 문을 열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린은 희망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돈이 이체되고 나서 서린의 태도가 조금 달라졌다. 더 친근해졌다. 수업 후에도 자주 이야기를 나눴고 가끔 센터 준비 과정을 공유했다. 오늘 부동산 보러 갔는데 괜찮은 곳 찾았어요. 서린은 핸드폰으로 사진을 보여줬다.
넓은 공간에 큰 창문이 있는 건물이었다. 좋네요. 위치도 괜찮고. 그죠? 여기다 수영장이랑 헬스장을 같이 만들 거예요. 회원님도 오픈하면 꼭 오셔야 해요. 당연하죠. 태수는 웃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그 센터가 둘만의 공간처럼 느껴졌다. 어느 날 설인이 제안했다. 회원님, 저희 센터 이름 좀 지어주실래요? 제가요? 네, 투자자시니까요. 의미 있는 이름이면 좋겠어요. 태수는 며칠을 고민했다. 그리고 제안했다. 블루웨이브는 어때요? 푸른 물결이라는 뜻인데. 와, 좋은데요. 블루웨이브 피트니스. 완전 멋지다. 설이는 박수를 쳤다. 태수는 흐뭇했다. 그가 지은 이름. 그가 투자한 센터. 그녀의 꿈.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다. 그는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다. 하지만 집에서는 조심스러워야 했다. 미정은 아직 아무것도 몰랐다. 태수는 통장을 따로 관리했고 인터넷 뱅킹 알림도 꺼놨다. 요즘 기분이 좋아 보이네요. 미정이 어느 날 말했다. 그래? 응. 수영 효과인가 봐. 표정도 밝고 운동이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 태수는 애써 태연하게 대답했다. 미정은 의심하지 않는 것 같았다. 아니, 의심할 이유가 없었다. 남편이 젊은 여자에게 거액을 투자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설이는 더 많은 도움을 요청했다. 회원님, 죄송한데 인테리어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얼마나요? 한 3천만 원 정도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설이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태수는 잠시 망설였다. 3천만 원. 작은 돈이 아니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 없었다. 이미 1억을 투자한 상태였다.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말요? 너무 감사해요. 꼭 갚을게요. 설이는 태수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태수는 모든 걱정이 사라졌다. 그녀의 따뜻한 손길.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3천만 원이 추가로 빠져나갔다. 그리고 한 달 후 또 다시 요청이 왔다. 장비 구입 비용이 예상보다. 이번엔 2천만 원이었다. 태수는 점점 불안해졌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여기서 멈추면 지금까지 들인 돈이 물거품이 될 것 같았다. 그는 계속 돈을 댔다. 1억 5천. 통장 잔액이 눈에 띄게 줄었다. 미정이 알면 난리가 날 것이었다. 태수는 밤마다 불안에 시달렸다. 하지만 낮에 설인을 만나면 그 불안은 녹아내렸다. 설인은 태수를 대표님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대표님, 오늘 공사 현장 보러 가실래요? 저도 가도 돼요? 당연하죠. 대표님 돈으로 만드는 건데. 태수는 그 호칭이 좋았다. 대표님. 회사에서는 부장까지밖에 못 갔지만 여기서는 대표였다. 30살 어린 여자가 자신을 대표님이라 부르는 것이 묘하게 자존심을 세워줬다. 현장에 가면 설이는 친절하게 설명했다. 여기가 수영장이 들어올 공간이에요. 저기는 헬스장이고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사실 시설보다 그녀가 더 중요했다. 어느 날 설인이 SNS에 사진을 올렸다. 공사 중인 센터 앞에서 찍은 사진. 그리고 그 옆에 태수가 서 있었다. 블루웨이브 피트니스 오픈 준비 중. 투자자 대표님과 함께. 태수는 그 사진을 보고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녀의 SNS에 자신이 등장한 것이다. 댓글들이 달렸다. 대표님 멋지시네요. 오픈 기대돼요. 태수는 그 댓글들을 여러 번 읽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다. 혹시 미정의 친구들이 볼까? 하지만 미정은 SNS를 잘 하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석 달이 지났다. 센터 오픈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태수는 이미 1억 7천만 원을 투자한 상태였다. 퇴직금의 대부분이었다. 통장에는 겨우 8천만 원이 남아 있었다. 그는 점점 조급해졌다. 오픈만 하면 괜찮아질 거야.
회원들이 들어오고 수익이 나면 돌려받을 수 있어. 태수는 그렇게 믿고 싶었다. 하지만 가끔 밤에 깨면 식은땀이 났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러던 어느 날 설인이 또 다른 부탁을 했다. 대표님, 마케팅 비용이 필요할 것 같아요. SNS 광고랑 전단지 같은 거요. 얼마나 필요해요? 한 500만 원? 설이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태수는 한숨을 쉬었다. 알겠어요. 제가 처리할게요. 감사합니다, 대표님. 정말 죄송해요. 자꾸 부탁드려서. 괜찮아요. 사업이 잘 되려면 필요한 거니까. 태수는 억지로 웃었다. 500만 원이 또 빠져나갔다. 어느 저녁, 집으로 돌아오니 미정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앉아요. 미정의 목소리가 낮았다. 태수는 가슴이 철렁했다. 왜 그래? 통장 정리하다가 봤어요. 미정이 통장을 내밀었다. 태수의 퇴직금 통장이었다. 이게 뭐예요? 돈이 반도 안 남았잖아요.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태수는 말문이 막혔다. 그게 우리 퇴직금 다 어디 갔어요? 2억 넘게 어디 썼어요? 미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태수는 변명을 늘어놓았다. 투자했어. 좋은 사업이 있어서. 무슨 사업이요? 나한테 말도 없이? 피트니스 센터. 곧 오픈하면 수익 날 거야. 피트니스 센터. 당신이 무슨 피트니스를? 미정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아는 사람이 하는 건데 투자하면 배당 받기로 했어. 아는 사람이 누군데요? 미정이 다그쳤다. 태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침묵이 흘렀다. 미정이 조용히 말했다. 혹시 그 수영 강사? 태수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의 침묵이 답이었다. 미정은 허탈하게 웃었다. 정말 그랬구나. 오해야. 그냥 사업 투자일 뿐이야. 오해. 아내 몰래 2억 넘게 젊은 여자한테 준 게 오해예요? 미정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 애 꿈을 도와주고 싶었어. 그게 뭐가 잘못이야? 태수도 목소리를 높였다. 꿈? 당신 꿈은 뭐예요? 우리 노후는요? 미정이 소리쳤다. 나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어. 그냥 늙어가기만 하는 게 싫었어. 태수의 목소리가 잠겼다. 미정은 고개를 저었다. 당신, 지금 정신 나간 거예요. 나가 있어요. 오늘 얼굴 보기 싫어요. 태수는 일어섰다. 할 말이 없었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뒤에서 미정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태수는 발걸음을 멈췄지만 돌아가지 못했다. 그는 밤거리를 걸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다. 그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돈도, 아내도, 모든 것을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하지만 아직 설인이 있었다. 그는 그것만으로 버틸 수 있다고 스스로를 속였다. 물은 이미 목까지 차올랐지만 태수는 여전히 헤엄치고 있었다. 가라앉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며 며칠간 태수는 집에 들어가지 못했다. 모텔에서 잠을 자고 아침이면 근처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었다. 핸드폰에는 미정의 부재중 전화가 쌓여갔다. 처음에는 화가 난 문자였다. 당장 들어와요. 얘기해야 해요. 그러다 점차 차갑게 변했다. 변호사 알아보고 있어요. 각오하세요. 태수는 문자를 읽고도 답하지 못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대신 그는 수영장으로 갔다. 설인을 만나면 조금이라도 위안이 될 것 같았다. 하지만 수영장에 도착했을 때 설인은 다른 회원들을 가르치느라 바빴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그녀는 여전히 밝게 인사했다. 하지만 예전처럼 오래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았다. 죄송해요. 오늘 스케줄이 빡빡해서요. 나중에 천천히 얘기해요. 설인은 바쁘게 움직였다. 태수는 수영장 가장자리에 앉아 그녀를 바라봤다. 왠지 거리감이 느껴졌다. 내가 예민한 건가? 그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수업이 끝나고 태수는 설인을 기다렸다.
강사님,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아, 네. 잠깐이요. 곧 다음 약속이 있어서. 서리는 시계를 봤다. 센터 준비는 잘 되고 있어요? 태수가 물었다. 네. 다음 주면 오픈이에요. 대표님 초대장 따로 드릴게요. 초대장이요? 네. 오픈 행사하거든요. 꼭 오셔야 해요. 서리는 웃었지만 뭔가 형식적으로 느껴졌다. 당연히 가야죠. 제가 투자한 건데. 태수는 억지로 웃었다. 감사해요. 그럼 전 가볼게요. 서리는 서둘러 나갔다. 태수는 그 자리에 남았다. 뭔가 이상했다. 예전에 서린이라면 더 오래 이야기를 나눴을 것이다. 그녀의 고민도 듣고 계획도 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요즘은 달랐다. 그녀는 바빴다. 아니, 태수를 피하는 것 같았다. 설마, 그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불안은 점점 커졌다. 그날 밤, 태수는 서린의 SNS를 확인했다. 새로운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다. 오픈 준비 현장 사진. 그리고 그 옆에 모르는 남자가 서 있었다. 오픈 준비 함께 해주는 파트너. 태수는 가슴이 철렁했다. 다음 날, 태수는 서린에게 물었다. 그 사진 속 남자분은 누구예요? 아, 그분요, 제 남자친구예요. 서린은 태연하게 대답했다. 남자친구요?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네. 얼마 전에 사귀기 시작했어요. 센터 일도 도와주고 있어요. 그런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응. 원래 친구였는데 최근에 연인이 됐어요. 서리는 웃었다. 태수는 말문이 막혔다. 그동안 자신이 뭘 하고 있었던 건지 혼란스러웠다. 아, 그렇군요. 축하드려요. 태수는 억지로 말했다. 감사해요, 대표님. 그 순간, 태수는 깨달았다. 자신은 서린에게 그저 투자자일 뿐이었다. 그녀의 꿈을 도와준 고마운 사람. 하지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그가 품었던 감정, 기대, 환상은 모두 일방적인 것이었다. 서린은 한 번도 그를 남자로 본 적이 없었다. 58배 퇴직한 중년 남자. 그것이 그의 현실이었다. 태수는 숨이 막혔다. 탈의실로 들어가 거울을 봤다. 거울 속에는 초라한 노인이 있었다. 그는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다. 블루웨이브 피트니스 오픈 날이 다가왔다. 태수는 초대장을 받았다. 화려한 디자인의 카드였다. Blue Wave Fitness Grand Opening. 그리고 투자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있었다. 태수는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결국 갔다. 2억 가까운 돈을 쏟아부은 곳이었다. 확인해야 했다. 그리고 혹시 모를 희망도 있었다. 서린이 자신을 다시 봐줄지도 모른다는. 오픈 행사장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새로 꾸며진 센터는 깔끔하고 현대적이었다. 수영장도 헬스장도 훌륭했다. 태수는 돌아보며 생각했다. 내 돈이 이렇게 쓰였구나. 뿌듯함보다는 허무함이 밀려왔다. 서린이 무대에 올라 인사를 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희 센터에 투자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그녀는 투자자들을 호명했다. 태수의 이름도 불렸다. 윤태수 대표님,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태수는 어색하게 손을 들었다. 하지만 서린의 시선은 그에게 머물지 않았다. 행사가 끝나고 태수는 서린에게 다가갔다. 축하해요, 강사님. 아니, 이제 원장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감사해요, 대표님. 덕분이에요. 서린은 웃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앞으로 배당은 어떻게 되나요? 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 계약서에 있는 대로 진행될 거예요. 첫 분기가 끝나면 정산해 드릴게요. 그렇군요. 대표님도 회원으로 등록하실 거죠? 네, 그럴게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대화는 거기서 끝났다. 서린은 다른 손님들을 맞이하러 갔다. 태수는 혼자 남았다. 그날 저녁, 태수는 집으로 돌아갔다.
더 이상 피할 수 없었다. 현관문을 열자 미정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왔어요. 미정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이 더 무섭게 느껴졌다. 미안해. 태수가 말했다. 미안하다고요? 미정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 말로 끝이에요?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태수는 고개를 숙였다. 알아요. 당신 그 여자 좋아했잖아요. 미정이 조용히 말했다. 아니야, 그건. 거짓말 그만해요. 나도 다 알아요. 미정은 핸드폰을 꺼냈다. 설인의 SNS 화면이었다. 오픈 행사 사진들. 그리고 남자친구와 찍은 사진. 당신이 돈 준 여자, 다른 남자랑 웃고 있던데요. 미정의 말은 날카로웠다. 태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당신 이용당한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우리 노후 자금 다 날렸죠. 그게 아니야. 사업 투자였어. 배당 받을 수 있어. 배당? 미정은 비웃었다. 언제요? 얼마나요? 그 여자 말만 믿고 있는 거예요? 태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계약서는 있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모호했다. 설이는 추후 협의라고 했다. 그리고 그는 묻지 않았다. 믿고 싶었으니까. 이혼해요. 미정이 말했다. 뭐? 이혼하자고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미정아. 태수가 손을 뻗었지만 미정은 물러났다.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당신이 나한테 한 게 뭐예요? 퇴직금 몰래 빼서 젊은 여자한테 갖다 바쳤잖아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시 시작하자. 태수는 애원했다. 다시 시작. 뭘로요? 돈도 없는데. 신뢰도 없는데.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나 정말 바보 같았어요. 당신이 운동한다고 좋아했던 내가. 미정은 가방을 들었다. 짐은 내일 가지러 올게요. 당분간 언니 집에 있을 거예요. 미정아, 제발. 태수가 붙잡으려 했지만 미정은 뿌리쳤다. 손 대지 마세요. 역겹거든요. 현관문이 닫혔다. 태수는 그 자리에 무너졌다. 모든 것이 끝났다. 돈도, 아내도, 자존심도. 남은 건 공허함 뿐이었다. 그는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다. 눈물이 흘렀다. 58, 남자의 눈물은 쓰디쓸었다. 며칠 후, 태수는 다시 수영장에 갔다. 블루웨이브가 아닌 예전에 다니던 곳. 설이는 이제 거기 없었다. 새로운 강사가 수업을 하고 있었다. 태수는 물속에 들어갔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쌌다. 그는 헤엄쳤다. 한없이 헤엄쳤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다. 물속에서 그는 멈췄다. 그리고 가만히 떠 있었다. 물 위에 누운 채로 천장을 바라봤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다. 귀에는 물소리만 들렸다. 나는 뭘 원했던 걸까? 태수는 생각했다. 젊음, 사랑, 인정? 그 모든 것이었을지도 몰랐다. 퇴직 후 찾아온 허무함을 메우고 싶었다. 쓸모 없어진 자신을 증명하고 싶었다. 그래서 설인에게 매달렸다. 그녀의 웃음이 자신을 살아있게 만든다고 착각했다. 하지만 착각은 착각일 뿐이었다. 물 밖으로 나와 현실을 마주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다. 태수는 천천히 수영장 가장자리로 갔다. 물 밖으로 나왔다. 차가운 공기가 젖은 몸을 감쌌다. 그는 떨었다. 탈의실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늙은 남자가 있었다. 물기 머금은 백발, 처진 어깨, 초라한 몸. 이것이 현실이었다. 태수는 옷을 갈아입었다. 가방을 메고 수영장을 나왔다. 밖은 어두웠다. 가로등 아래를 걸으며 그는 생각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답은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가 빠진 건 사랑이 아니었다. 환상이었다. 그리고 그 환상의 대가는 너무나 컸다. 태수는 걸었다. 돌아갈 집도 기다리는 사람도 없는 밤거리를.
물속에서는 자유로웠지만 물 밖의 현실은 잔인했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수영장 안의 젊음은 단 한 번도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혼 조정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미정은 단호했다. 재산 분할은 원래대로 해요. 남은 돈의 반. 변호사 사무실에서 마주 앉았을 때 미정은 태수를 보지 않았다. 8천만 원 남았으니 4천씩 나누면 되겠네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 말이 없었다. 자신이 날린 2억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다. 그건 온전히 그의 책임이었다. 집은? 당신이 가져요. 난 언니네 근처에 작은 데 얻을 거예요. 미정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한 달 후, 이혼은 성립되었다. 30년의 결혼이 서류 한 장으로 끝났다. 혼자 남은 집은 너무 넓었다. 거실에 앉아 있으면 미정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저녁 뭐 먹을래요? 오늘 날씨 좋네요. 그런 평범한 말들이 이제는 그리웠다. 태수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봤다. 화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들어오지 않았다. 그저 시간을 보내기 위한 소음일 뿐이었다. 냉장고에는 김치와 계란 몇 개만 있었다. 요리를 할 줄 몰랐다. 30년간 미정이 다 해줬으니까. 태수는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웠다. 블루웨이브로부터 연락이 왔다. 설인이 아닌 회계 담당자였다. 첫 분기 정산입니다. 투자금 대비 수익이 아직 발생하지 않아 이번 배당은 없습니다. 태수는 전화를 받고 멍했다. 그럼 다음 분기는? 그건 장담드리기 어렵습니다. 초기 투자 회수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담담한 목소리였다. 태수는 전화를 끊고 계약서를 꺼냈다. 다시 읽어봤다. 모호한 문구들이 눈에 들어왔다. 수익 발생 시, 협의 후, 상황에 따라. 그는 한숨을 쉬었다.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용기를 내 블루웨이브를 찾아갔다. 회원으로 등록은 했지만 오픈 이후 처음 가는 것이었다. 센터는 생각보다 사람이 많지 않았다. 몇몇 회원들이 운동하고 있었지만 썰렁한 느낌이었다. 수영장도 한산했다. 태수는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물에 들어갔다. 익숙한 염소 냄새가 났다.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다. 헤엄을 치는데 설인이 지나갔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그녀는 짧게 인사하고 지나쳤다. 예전의 밝음은 없었다. 형식적이었다. 수업이 끝나고 태수는 설인을 불렀다. 강사님,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세요? 설인의 표정이 경계하는 듯했다. 센터 운영은 잘 되고 있나요? 네. 아직 초기라 힘들지만 괜찮아요. 회원이 생각보다 적은 것 같아서요. 이제 오픈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설인은 방어적이었다. 배당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건 수익이 나야 가능하죠. 대표님도 사업이 어떤 건지 아시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죄송하지만 저 바빠요. 다음에 얘기해요. 설이는 등을 돌렸다. 태수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차가웠다. 예전에 그 환한 미소는 어디 갔을까? 돈을 받을 때만 웃었던 걸까? 태수는 씁쓸했다. 하지만 화를 낼 수도 없었다. 그녀는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니었다. 계약서대로 하고 있을 뿐이었다. 문제는 태수가 계약서를 제대로 읽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사랑과 투자를 구분하지 못했다는 것. 태수는 탈의실로 돌아갔다. 거울을 보니 초라한 노인이 있었다. 물기 머금은 백발, 처진 어깨. 이것이 현실이었다. 몇 달이 지났다. 계절이 바뀌었지만 태수의 삶은 변하지 않았다. 아침에 일어나고 편의점 커피를 마시고 공원을 산책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가끔 블루웨이브에 갔지만 더 이상 자주 가지 않았다. 설인을 보는 것이 고통스러웠다. 그녀는 남자친구와 행복해 보였다. 센터는 여전히 한산했지만 그들은 웃고 있었다. 태수만 혼자였다.
석훈이 전화를 걸어왔다. 태수야,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그렇지 뭐. 미안하다. 내가 수영장 추천 안 했으면 내 잘못 아니야. 내가 멍청했던 거지. 태수는 쓴웃음을 지었다. 한번 보자. 술이나 한잔하자. 그래. 둘은 익숙한 고깃집에서 만났다. 소주를 몇 잔 마시고 나자 석훈이 물었다. 그 돈 돌려받을 수 있어? 모르겠어. 아마 어려울 거야. 변호사 알아봤어? 계약서가 워낙 애매하게 되어 있어서 소송 걸어도 승산이 없대. 태수는 한숨을 쉬었다. 미정이는? 이혼했어. 진짜? 석훈은 놀랐다. 내가 그럴 만한 짓을 했으니까. 태수야. 괜찮아. 내 자업자득이야. 태수는 소주잔을 비웠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그냥 살아가는 거지. 석훈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둘은 말없이 술을 마셨다. 고기를 굽는 소리만 지글지글 울렸다. 헤어질 때 석훈이 말했다. 힘들면 언제든 전화해. 고맙다. 태수는 택시에 올랐다. 혼자 남은 집으로 돌아갔다. 어느 날 태수는 오래간만에 수영장에 갔다. 블루웨이브가 아닌 예전에 처음 다녔던 그곳. 낯익은 풍경이었다. 새로운 강사들이 수업을 하고 있었다. 회원들은 웃으며 운동했다. 태수는 구석에서 조용히 헤엄쳤다. 물속에서는 모든 것이 잊혔다. 소리도, 걱정도, 후회도. 다만 물의 저항과 호흡만 있을 뿐이었다. 태수는 한없이 헤엄쳤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수영을 마치고 벤치에 앉았다. 수영장을 바라봤다. 물결이 일렁였다. 그 물결 속에 설인의 얼굴이 보이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제는 아팠다. 그녀는 태수에게 거짓말을 한 적이 없었다. 다만 태수가 듣고 싶은 말만 들었을 뿐이었다. 그녀의 친절을 사랑으로, 감사를 호감으로, 미소를 약속으로 착각했던 것은 태수 자신이었다. 물속의 거짓말은 설인이 아닌 태수가 만든 것이었다. 집으로 돌아와 태수는 서랍을 열었다. 미정과 찍은 오래된 사진들이 있었다. 결혼식 날, 신혼여행, 아이가 없었지만 둘이 행복했던 순간들. 태수는 사진을 하나하나 들여다봤다. 미정은 언제나 웃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도 웃고 있었다. 진짜 웃음이었다. 설인 앞에서의 어색한 웃음과는 달랐다. 나는 이미 가진 걸 잃어버렸구나. 태수는 깨달았다. 너무 늦게. 핸드폰을 들었다. 미정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울렸다. 하지만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읽음 표시가 떴지만 답장은 없었다. 태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창밖을 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아름다웠지만 쓸쓸했다. 태수는 소파에 앉아 무릎을 안았다. 58배 남자는 작아져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태수는 수영장 앞 벤치에 앉아 있었다. 블루웨이브 피트니스. 자신의 돈으로 지어진 건물. 하지만 그의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간판만 바라봤다. Blue Wave Fitness. 푸른 물결. 그가 지은 이름. 이제는 의미가 없었다. 물결은 그를 집어삼켰고 그는 가라앉았다. 일어서서 걸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다시는 오지 않을 곳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태수는 작은 공원을 지났다. 벤치에 앉았다. 노부부가 손을 잡고 산책하는 모습이 보였다. 태수는 그들을 바라봤다. 저것이 자신이 가질 수 있었던 미래였다. 하지만 이제는 없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바람이 불었다. 차가웠지만 상쾌했다. 살아있다는 느낌. 태수는 눈을 떴다. 하늘을 봤다. 구름이 흘러갔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다. 그가 무너져도 세상은 멈추지 않았다. 그날 밤, 태수는 일기를 썼다. 오랜만이었다. 오늘 나는 깨달았다.
내가 찾던 젊음은 물속에만 있었다. 물 밖으로 나오면 사라지는 환상이었다. 나는 서린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다. 내 안의 공허함을 메우려 했을 뿐이었다. 그 대가는 모든 것이었다. 아내도 돈도 자존심도 잃었다. 이제 남은 건 후회뿐이다. 하지만 후회해도 돌아오지 않는다. 나는 배웠다. 너무 늦게, 너무 비싼 값을 치르고 수영장 안에서 내가 구하려 했던 젊음은 단 한 번도 나의 것이 아니었다. 일기를 덮었다. 태수는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봤다. 익숙한 천장. 매일 보는 천장. 앞으로도 볼 천장. 눈을 감았다. 어둠 속에서 물소리가 들렸다. 수영장의 물소리. 하지만 이제는 그 속으로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태수는 알았다. 물속의 자유는 거짓이었다는 것을. 진짜 자유는 물 밖에서 현실을 받아들이는 데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는 이제 시작이었다. 파멸의 끝에서 다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했다. 혼자서, 천천히, 고통스럽게, 하지만 진실하게.